예, 기획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코스피 3,200 다시 돌파, 역사적 신고가 도전할까라는 중심이긴 한데 거의 이제 센터장님들께서는 3,200 돌파는 확실시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이게 안착은 거의 이제 가시권에 왔다라고 많은 분들 말씀하고 계신데 의견 어떠신지 먼저 체크해 주시죠. 전고점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지금 보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2포인트, 3포인트뿐이 안 남은 것 같은데 더 올라가고 있네요. 3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예. 결국은 이런 추세가 다시 될 거냐 아니냐를 사전에 이제 좀 전망했느냐가 중요한 걸 테고요. 대부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여기서부터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있을 거냐 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더라도 저희는 아직 기존에 예상해놨던 그 전고점 부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 3월 달이 사실 조정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 기간에서도 이 매월 한 1% 정도씩 코스피가 올랐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목별 차별화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 사실 상승 트렌드는 이어가고 있는 거고 4월 들어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많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월 들어서만도 지금 한 5% 정도 주가가 오른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작년부터 이어온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속도는 확실히 작년보다 늦어지겠죠. 뭐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힘은 남아있는데 그 힘의 배경이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터뷰 보면 경기만 죽지 않으면 주가는 간다 이 기조로 계속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최근 경기 회복 속도 차이를 보면 미국이랑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분위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의 퍼포먼스도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은 아마 생각해 보시면 경기 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우지수라든지 또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컸고 실제로 전고점 계속 돌파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전고점 돌파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던 데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모멘텀은 미국 쪽에서 훨씬 빨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정을 보면 미국은 백신 접종하고 그 기대감으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마 결국 우리도 백신 접종하겠죠.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간차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비슷한 패턴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분을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떼와서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다. 우리 시장도 슬금슬금 상방을 향해서 가고 있다,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수급은 어떨지가 궁금한데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 이제 기조를 틀고 있긴 합니다. 이제 외국인의 방향성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을 보면 작년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냥 줄곧 팔기만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결국 조금 회복된다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도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게 계속 한편으로는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서 좀 보면 팔았다 샀다 하는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매도세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으로 가는 것이고 위험자산으로 간다는 건 결국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자산의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하고 채권 중에서 놓고 보면 주식 쪽으로 일시적으로 채권으로 가는 듯하다가 다시 주식 쪽으로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괜찮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 선택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주식 시장이다. 이제 중국과 조금 연동될까 봐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중국도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아시다시피 수출이 계속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 결국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제가 보기엔 외국인 수급도 이전보다는 개선된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연기금 쪽은 어떻게 보세요? 연기금은 조금 다르죠. 연기금은 지난번에 그 어찌 보면 좀 더 유연하게 그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놓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다시 그 한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계속 팔아야 된다. 뭐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하단이 좀 막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멈춤 상태가 좀 유지될 것 같고 여기서 더 오르면 사실 팔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사실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대를 접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비중이 한국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늘어나니까 그만큼 또 덜어야 됩니다. 이제 연기금에 대해서 이제 큰 기대하지 말자라는 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럼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장 갈 수 있을까? 그 기준점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저도 지금 장 보러 가서 팥값이나 달걀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들었다 놨다 하게 되는데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 수반되면서 경기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가다가 이게 또 다시 전이되는 게 이제 유동성 축소 이슈를 건드리게 될 텐데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시기를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분명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정상화되면 인플레이션도 정상화돼야 되겠죠. 근데 그 정상화되는 게 굉장히 심한 정도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는 좀 많이 오르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또 전체 물가 지수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통제 가능한 범위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결국 그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신제품, 그리고 신제품 가격이 오르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텔레비전 살 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우리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합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또 기업끼리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물가 상승 압박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속도도 이제 느릿느릿 반영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가 된다면 아마 올해 말 정도 시점일 거고 올해 말 정도 시점이 된다면 이제 물가는 쭉 오를 텐데 그 정도쯤에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사실상 빠른 속도의 긴축을 하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일단 그런 어떤 우려를 좀 너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반기 가서는 다시 한번 보시죠. 뭐 그때는 제가 보기엔 지금 예단하는 건 그렇게 썩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걸 시장은 싫어하죠. 과거에 경험적으로 그랬잖아요. 네. 2014년도 정도에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돈 풀던 거 점점 줄이는 건가 하면서 발작 한번 일으켰고 네. 그 이후에 다시 신고가 가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언제 물가 상승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가 건드려지는지 시장은 이제 움츠려 있는데 그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를 미리 당겨서 걱정할 지금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이 남아 있다고 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산 가격 상승을 멈추는 시그널에 대한 그 기점을 어떤 변수로 체크하면 좋을까요? 역시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채권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2, 3월 달에 이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권 시장을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자경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럼 경고를 준다는 의미예요. 그런 이제 그런 경고가 채권 시장으로부터 나올 건데 최근에 나타났던 그런 경고음은 최근에 조금 이제 다시 수그러드는 상황이고 이게 하반기 때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어떤 우려고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게 저희의 이제 전망일 뿐이고 사실은 지금 현재 또 코로나가 굉장히 막 극성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속될 거냐 그 문제는 우리가 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게 맞는 것 같고 단지
채권 시장이 작용단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스마트하다는 얘기인데 예. 스마트한 채권 시장이 최근 들어서 채권을 사고 있는 걸 보면 당장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떤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때 다시 한번 상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전략적인 부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게 가치주 살까 성장주 살까. 사실 핑퐁 돌아가면서 아주 전형적인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긴 한데요. 어느 네네. 쪽에 무게중심 두고 계세요? 네. 그 확실히 미국은 가치주가 확실히 더 그 아웃퍼폼하고 있죠. 아까도 금융주 말씀드렸듯이 중심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가 더 퍼포먼스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 가치주 쪽이 무게중심을 더 주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반면에 나스닥은 상당 기간 지금 좀 조정을 받았고 사실은 전고점을 아직은 돌파를 못했어요, 나스닥은. 그죠? 그렇죠. 예, 거의 그 근처에 근처예요? 예. 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S&P하고 뭐 S&P는 다 섞여 있는 겁니다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그 고점을 경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고 뭐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이른바 좀 롱 듀레이션 에퀴티들이죠. 그 예. 이익이 저 멀리 있는 것들을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시기일 것이냐 아니면 당장 오는 어떤 그 이익의 그러니까 실적이죠. 실적의 그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데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가치주가 더 좋은 시점이에요. 단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지금 상황에 빠져 있냐면 미국보다 좀 늦게 가고 있잖아요. 경기 회복이라는 게. 예. 예,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 수요층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우려를 하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좀 늦게 가고 있으면서 시장의 심리도 미국만큼 가치주 쪽에 확 쏠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지금의 장은 경기 회복과 그거에 따른 실적 위주의 장이기 때문에 가치주 쪽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맞다고 보여지고요. 좀 주식을 여러 개 보유할 수 있는 분들은 반면에 최근에 나타났듯이 그 금리라는 게 잘 못 올라간다. 그런 걸 감안하면 성장주 일부를 담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로 본다 그러면 이거를 중심적인 축을 놓고 이제 일단은 자기의 자금 사정이 중요하겠죠. 자금 사정을 놓고 중심적인 축을 놓는데 거기서 가치주냐 성장주냐를 놓고 봤을 때 성장주를 완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또 실적주가 성장주이기도 해요. 예. 예, 그렇죠. 그 경계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민감주가 배당도 많이 줘요. 그렇죠. 원래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유틸리티를 비롯한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배당주들인데 경기 우리나라는 방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쪽이 원래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어찌 보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경계는 좀 모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이 일정 부분 성장주를 포함시키고 있는 게 맞다. 특히나 지금처럼 반도체하고 그 배터리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이 꾸준하고도 큰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 축으로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딱 섹터 전략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게 반도체와 배터리,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아주 가장 크게 담당하고 있는 네. 섹터니까 이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예. 업종 주목하시는지.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이제 순차적으로 좀 진행돼야 되겠죠. 지금의 경기 회복은 제품 수요에 의한 거예요. 예. 제품 수요 온라인으로 다 소비를 하시니까 플랫폼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경기 민감주에 가까운 성격을 또 갖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인 형태의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사실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조선도 괜찮을 거고요. 또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이런 일반적인 경기 민감주들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금리가 워낙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그 대출 규모가 늘어있는, 부채 규모가 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는 이거를 조금 계속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주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미국보단 덜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 결국에는 말씀을 네. 하시네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쪽 순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요 순서가 지나고 나면 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프라인 활동, 예를 들면 뭐 여행, 레저 이런 쪽으로 확산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 방역은 굉장히 성공적인데 백신 네. 접종이 늦어져서 요거는 조금 더 이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면 활동 전 단계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수출 비중이 높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제조업체들, 경기 민감 섹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건설, 자동차 등등 콕 집어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판단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살아나고 있네요. 끝까지 MTN과 함께 성공적인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